재외국민 애교하고, 애교 세 가지죠. 재외국민 관련된 거 애교, 세 개 하고, 성들안 된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네 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작년에, 그죠? 2015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된 게 이제 여기에, 재외국민, 이 재외국민에 대한, 그죠? 별도의 이제, 국내에다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외국민은요, 재외국민에 대한 업무는 시군구청 업무가 아니고, 법원의 업무, 법원의 업무로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관련된 예규가 이제, 461호입니다. 아마 여기선, 반드시 나올 거다 보여집니다.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신고에 대한 예규, 옛날에 있던 것들, 3번도 옛날에 있던 겁니다.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창설, 등록부, 정정, 별도의 정리, 이런 걸 따로 이제, 특례법에 따른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이 애교는, 등록법 4조 2, 규칙 11장의 가족관계 등록관이라고 합니다. 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사무의 처리, 지원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용어, 여기서 특례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세 가지, 등록부 창설, 등록부 정정, 정리에 대한 별도의 세 가지의 특례법에 적용받는 사건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한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특례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서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미국이나든지 외국에 몰래 들어간 사람들, 이 몰래 들어간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죠? 예,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3번. 지금 이제, 지금 과거에는, 아까 봤듯이 과거에는, 신청인이 이제 건데 미국에 있다. 그러면, 그죠? 미국에 있는 제외 공간이죠. 제외 공간을 거쳐서, 외교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국내적 등록 기준지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만 해도 보통 3개월, 4개월 걸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이걸 뺐죠. 외교부를 빼고 다이렉트로, 그래서 신청하면은 제 공간에서 등록, 그죠? 기준지가 아니고 별도의 그 등록사무소, 사무소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이죠. 따라서 재공관장이 신고서나 신청서, 첨부 서류를 우리가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우리가 재공관상으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송받아라는데 요 얘기는 사실상 7월 달이고요. 지금은 우리 올해 바뀐 그 공무원 계제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그 등록사무와 등록관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무소는요, 관할이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 소속이고, 사법등기부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리고 4조에 재외국민의 그 등록사무소 소장도 가족관계 등록관입니다. 마치 별도의 등기관처럼 소장이 곧 다연직이죠. 예, 등록관 다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외국민의 모든 직원들 주의 감독권이 있죠.
그리고 등록사무소나 등록관의 대표다. 자, 업무. 당연히 뭐 일본의 그 재외국민이죠. 재외국민의 신고 신청. 물론 이제 예전처럼 가나다 재외공관장이 외교부를 거쳐서 날라온 것들. 그죠? 또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번은 외교장관을 통해서 오는 사무가 있고요. 납번은 직접 지금은요, 재외국민이 등록사무소로 보낸 것도 있고,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등록사무소로 우편으로 방문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재외국민이 이렇게 온 경우, 보낸 경우, 또 이렇게 온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 본인이 와가지고 온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이걸 이용 안 하죠, 이제. 이건 뭐하러 시간 걸리는 건 뭐하러 이용했어요? 이거 이용 안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용하는데, 이거 뭐하러 이용했어요? 그냥 바로 서울로 보낼 텐데, 그죠? 그리고, 자, 이번에, 지금 이제 전자우편, 역시, 이메일 방식으로 해서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해준다. 심지어는 가로 안에 죽으시고, 재적 등 조본까지도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뭐 연구 분석, 상담까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로 안에 등록 예규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제외. 여기는 그냥 제외 국민만 하는 것이지 전체 가족 등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외 국민 쪽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1항의 6조 등록 사건은 그 안에 있는 등록관이 독립해서 처리를 합니다. 마치 등기관처럼. 2항에 이 등록관에는 일반 등록관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록관이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세 가지 특례법을 전담하는 등록관을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협의할 수 있고요. 7조 또 그 외에도 연구 분석만 하는 등록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특별 일반 연구 분석. 자, 8조가 우리 시험 문제는 아마 8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외 국민은 들어왔어 국내에. 당연히 들어왔으면 이제 서울에 있는 등록사무소에 물론 이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외 국민이라는 것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제외 국민 등록부 등본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재공관장이 발급하는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 그래서 우리가 등록부, 거주, 체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밖에 자료가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그러나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가 왜 나오냐면 예상 문제가 다음 같은 경우는 또 재외국민의 서류가 필요가 없대. 예, 뭐냐면 첫 번째 그건 처음부터 재외공관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 그 재외공관이 알았겠죠, 그 사람 재외국민으로.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이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낸 경우죠. 그래서 그 서류가 확인된 경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보낸 경우. 그러니까 직접 보내거나 외국에서 온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항과 2항을 비교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구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외 공관장에 수리해서 여기 등록부로 이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1항에 제외 공관장이 해서 송부한 등록 신고서를 요 재국민 등록관이 받아요. 받으면 지체 없이 접수를 하죠. 접수한 다음에 그 첫 장 표지에다가 처리 상황란을 써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기록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그 2항과 3항과 4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 2항에 그러한 신고서가 사소한 내용이나 착오가 있더라도
기록을 해줘라. 그죠? 그죠? 예. 예컨대, 가로 안에 어떤 도로명 주소 같은 거, 번지수. 외국에 사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바뀐 거를. 예,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해줘라. 그런 얘기고요. 또 가로 안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 동의 등. 어차피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 3번. 그 3번과 4번을 펼치고 보세요. 근데 그 신고서에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과연 그런 경우에도 우리 예규는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혼된 경우. 또 원래 미성년자는 양친이 우리가 보통 예컨대 물론 이제 18세 미성년자가 또 아이를 또 가져 입양을.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취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원과 양친에 대한 입양 신고가 수리됐어. 이미 수리돼서 온 경우에는 해줘라. 그런데 사항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는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다시 착오나 취소 경우는 해주고요. 무효인 경우는 안 해주고. 됐죠? 예, 그거 나오겠죠. 그래서 반송한다. 밑에 나온 사항 보시죠? 사항에. 그래서 무효 사유가 명백한 때는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등록 신고서와 함께 재관장에 반송을 해라. 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다음 같은 세 가지 펼치시고 우리가 봤던 것들입니다. 이미 사망했어요. 혼인신고가. 무효죠? 또 연장자에 대한 양자는 됩니다. 양자는 대부분 낮아야 되니까 무효죠? 또 똑같은 걸 또 했어. 그러면 필요 없잖냐. 세 가지 사망자, 연장자, 도연항사항. 그런 경우에는 써놓으세요. 왼쪽에다가 반송. 기록을 안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시험은 그냥 기록한다 안 하고겠지 또. 5항에 그러면 이게 등록관으로부터 이게 등록 신고서를 반송받은 제외공관장은 그 등록 신고서를 심사를 해서 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수리 처분을 불수리로 바꿔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라. 됐죠? 과태료 쉽죠? 아까 봤던 거죠? 그 등록관은 그 과태료를 알았을 때는 어디로? 등록 의무자, 그 신고 의무자의 등록 기준지에 있는 시장, 구청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기준지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장. 자, 이번엔 제외공관장에 이제 옛날과 달리 먼저 직접 보내죠. 온라인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11조. 제외공관장은 진청인의 그 전자적 송부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에 보내주세요. 아무 때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부를 해줘라. 그런데 1번 제외공관장에 수리해서 송부한 경우 직접 센터로. 두 번째는 특례법상 외교부를 거쳐서 다시 등록사무로 보낸 경우. 이런 경우는 전자로 합니다. 12조. 따라서 별도로 이제 전자적 송부 신청서가 따로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편이 있겠죠. 나이 드신 분은 못 쓰잖아. 온라인 못 쓰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편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죠? 온라인 해달라고 그러겠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전자 신청이 따로 있는 거죠. 12조에. 따라서 1항에 이 등록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는 그 전자적 송부 신청서 막 쓰시고 이거를 아까 신고서 예컨대 각종 신고서를 같이 냅니다. 2장을 됐죠? 그래서 제출하면 그럴 때 그 제공관장이 한 통에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라. 각 하나씩. 처리 13조. 그러면 이제 12조에 따라서 신청인이 그 전자적으로 보내달라는 송부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1항은 그 접수한 사람이 만약에 재공이 있다면 그 재공관장은 그 신청서하고 신고서 두 개를 이미지 스캔을 떠가지고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2항에 재공관장이 이렇게 각종 신고서를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청인한테 그 받아가지고 재공관장이 만든 이미지 파일이 그죠? 파일이 신고인이 낸 신고서가 똑같다는, 그러니까 신고인은 A라는 사람이 낸 거하고 이미지가 똑같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그죠? 찍어서 전자 송부 신청서에 받아라 그러죠. 확인은. 그죠? 그래서 서울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그 사항에 따라서 이런 이미지 파일로 작성한 전자 송부 신청서, 또 등록 신고서를 신고인의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이메일, 각종 서류에 몇 장인지를 해서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왔겠죠? 14번. 그래서 전자적 송부했을 때 서울에 있는 등록관이 어떡합니까? 그 얘기죠. 똑같이 1항에 재공장으로부터 등록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받은 재국민의 등록 사무소장은 그 사건을 이제 나눠야겠죠. 일반 사건인지 특례법 사건인지를 배당해서 줘라. 2항. 따라서 각 등록관은 이 송부대 날라온 그 이미지 파일을 출력합니다. 대신에 프린트를 해야 돼요. 프린트를 해서 출력된 등록 신고서의 이미지 파일하고 전자등록 신청서를 마치 신청서의 원본처럼 보는 거예요. 프린트로 출력해서 그게 원본이다 그죠? 따라서 사망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똑같아요. 기록은 똑같아요. 4번에 사소한 거나 착오가 있을 때도 해주고 5번에 취소가 있을 때도 해주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5조는 이제 뭔가 좀 이미지가 빠졌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접수하지 않고 다시 보내 재송부 요청합니다. 16조 반송.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무효 사유가 명백하거나 신고 서류가 빠졌어. 그런 것이 명백할 때는 무효인 사유와 그 빠진 불비한 사유를 명시해서 그 송부받은 등록 신고서와 함께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야죠. 아까 세 가지 그거, 그죠? 사망한 자에 대한 혼인신고, 운전자에 대한 입양신고, 똑같은 거에 대한 신고서류. 이런 세 가지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온라인으로 보내. 올 때도 온라인, 갈 때도 온라인. 17조. 등록관은 이제 이 전자 송부에 따라서 등록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출력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신고서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 파일로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따라서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매월 말마다 감독법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류는 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신고 서류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출생 신고라든지 뭐 혼인 신고가 무효다 그러면요. 예컨대 이제 여기는 법원이 있고요. 시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다가 열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있는 원래 신고했을 당시에 각종 서류는요, 여기에 있어요, 원본이. 법원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열람했다가 이 서류를 갖다가, 뭐하면요, 법무사 같은 직접 여기 가서 해야 돼요. 직접 열람을.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싶으면 여기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놓은 것들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소송 같은 경우는 직접 법원에서 열람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원본은 법원에 갈 때가 뜻이에요. 그런 거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이양의 뭐 재용관장이 이제 보존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4장 18조 재외국민은요. 그렇죠. 재외국민이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각종 증명 5가지죠. 그건 5가지에 대한 증명서를 옛날에는 공사나 와서 하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아예 온라인으로 전자우편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온라인에 갔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5장이죠. 18조, 18조. 그 다음에 19조. 사망신고. 자, 법원 공무원은, 지금 제외 공간에다가 이제 법원 공무원을 파견을 할 수 있는데, 그 파견한 공무원 중에 그 사람을 이제 가족관계 등록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등록관은 소속은 당연히 법원의 소속이다. 그런 뜻이죠. 이 항에 따라서 그 외국에 있는 그 공무원은 제외 국민의 사망 신고를 그 공무원이 처리를 하면 돼요. 그죠? 따라서 3번에 예컨대 대사관이죠. 대사가 그 사망 신고가 되면요. 예전엔 대사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견된 그 등록관한테 줘야 돼요. 사건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외교부, 법무부하고 법원과의 파워 게임에서 법원이 뺏어온 거예요. 이렇게 딱. 뺏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또 그쪽은 또 외교부는요.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가져가라. 그죠? 어차피, 피차가네, 그죠? 서로 피곤하니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되면 여기에 얘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쫙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이제 다 하는 거죠. 이제 재국민이라는 것도 전부 다 하겠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자, 21조 쭉 가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21조는, 아래의 얘기는 이 재국민에 대한 처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거 하나, 출장소는 없잖아요, 외국민이. 그래서 출장소라든지 동장, 이런 것들은 재외국민 등록사무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지. 그냥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제가 요거는요,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나는 그냥 잘 외워놓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가볍게, 왜냐면 이제 이게 10개 나오는 것 같다.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가냐면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신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07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이후 봤었죠. 그래서 똑같이 주요 내용, 재외공간에 송부된 신고서를, 지금은, 재외등록사무소에 등록관에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제가 볼 거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조에, 15페이지에, 지금 재해금문에 대한 재해금문은 세 가지,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정정, 정리, 이 세 가지는 요 별도의 얘기와 별도의 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깊이 공부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왜냐면 올해 일본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외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가볍게 보죠. 그래서, 자, 먼저, 거기 1조에, 이 얘기는 한마디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가등법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요기를 적용합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창설, 정정, 정리다. 세 가지. 그죠? 네. 그래서 3조. 재외공관장의 예컨대 외국인의 지명을 한자로만 원래 한자, 지명은 한글로 써야 되는데, 한자로만 표시하고 한글로 쓴 신고서를 접수했을 때는 스스로 한자 옆에다가, 그죠? 외국의 발음을 한글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재외국민 등록사무소 등록관하게 보내라. 그 부분이죠. 직접 보냅니다. 나머지들은 뭐 크게 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똑같아요. 5조도 직접, 그러니까 5조도 시읍면인데, 지금은 5조, 지금은 재외국민을 보내겠죠? 왜냐면, 지금은 시읍면 안 합니다, 관할이.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재외국민을 보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8조. 과거에 그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제작자의 등록을 이제 그때 얘기했죠. 창설합니다. 창설을 할 때 과거에 취적이죠. 종전 호조상 호주나 가족이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또 다른 가족들은 호주에 대한 창설 허가 신청도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고 자기 형제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부는 동시에 되죠. 부부는 각자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9조. 당연히 이북 지역이죠. 이 등록부 창설허가 신청해서 원적 이북 사람들은 이북에 원적이 있었을 때는 그 원적이란 말은 종전 호적법상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던 사람에 한해서 쓰는 용어예요. 봤던 겁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본 떼보니까 본적이 개성이야. 그럼 당연히 뭐죠? 그 사람은 원조라고 해야지, 원조. 그죠? 신분표를 한 통.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정이 있고요. 11조, 정리 신청은 이제 2학년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예. 네.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는 1번만, 우리가 시험 볼 때 1번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저도 못 봐요, 사실은. 저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딱딱 필요한 걸 보시고, 이게 뭐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는 거죠. 보시고 이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제 강의 때 이제 요것도 이제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에 처음 바뀔 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성전환자,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뭐, 그죠? 어떤 연예인 있었어요. 처럼. 이것도 한때 이제 2009년도에 유행했다가 지금은 좀 유행이 좀 약간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하나 정도 예상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별. 성전환자의 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이것도 뭐죠? 이것도 정정허가죠? 정정허가예요. 법원에 허가다 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우리가 정정이란 것이 법원의 정정허가 재판은 우리가 104조의 위법한 정정, 105조가 무효의 정정, 107조가 판결의 경우였죠. 그러면 이 성전 얘는요? 얘는 어딜까요? 얘는 여기죠. 그죠? 여기 그때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거 차고 유료인데 여기에 들어가요. 볼까요? 자, 이 예규는 그 성별란에 있는 출생 당시,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성이 남자야. 근데 여자로 이렇게, 또는 여자 남자로 이렇게 출생 당시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몇 조에 따라서 104조라는 뭐죠? 104조의 위법한 정정에 의해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허가가 나왔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등록부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용 범위. 자, 1번. 신청 인경 사건 본위는 첫째, 이거는요, 성전환증에 의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첫째,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 그죠? 수술을. 한마디로 뭐죠? 성전환증이라고 하죠, 성전환증. 근데 사실 이제 이게요,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죠. 왜냐면 너무하다. 저게 돈이, 이게 예를 들면 이거 봤는데, 옛날에 부산에서 어떤 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막 억대가 되니까. 그죠? 억대가,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을. 그러면, 왜냐면 어떤 부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해야 되니까. 이거가 좀 너무, 이거 누가 못하지 않냐. 이제 그런데, 일단 법률상은요, 수술 요건이야. 두 번째, 성염색체, 성선, 외부성기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불일치해서 성보완 수술을 받는 사람은요, 안 돼요. 단순한 성보완 수술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예외로, 다만 성보완과 성적합 수술에 의해서 일단은 생물학적 성과 등록부의 성을 일치시키거나 성보완 수술에 의해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이 성전환증, 돈 안 치시고 성전환증을 이유로 할 때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환 수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환증이 있다라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또 심사를 한다요, 이걸요. 그죠? 남자가 여자로서의. 어딨냐면 거기 3호에 있어요. 3호에 있습니다. 볼까요? 자, 신청인의 서류이랑 일단은 뭐 기본증명서, 가족확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가져와야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리고 진단서, 성전환에 대한 정신과 의사 진단서, 간전서 2명 이상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3호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겠죠? 받고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의 의사, 그러니까 직접 성전환 시술한 그 사람, 그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로 안에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첨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서 다른 전문 의사의
신체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에 외국에서 했다. 만약 외국에서 했을 때는 그 역시 똑같이 우리가 국내 성형의사나 그걸 또 확인한 국내 성형외과나 산부인과의 진단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4번이죠. 상생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인후보증서 2명, 성장 환경 진술서 또 2명 이상의 인후보증서, 그죠? 유아기, 소년기 등에 대한 진술서 등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 부모의 동의서 끝으로. 부모가 동의해야 되죠? 부모가 동의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 사실조에, 그 다음에 5조에 신문, 해야 한다, 죽으시고. 신문을 반드시 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인유인도 친족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신문 공개 당연히 죽으시고, 예, 공개 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6조. 6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바뀐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별 치시고, 6조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는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19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까지는 참아야 되나? 하여튼 19세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는지, 현재 혼인 중에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를 조사하라. 됐죠? 네. 그 밖에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 있던 것 같은데요. 귀속감. 또 세 번째는, 치료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식능력 상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범죄 목적. 다 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1번이 나올 것 같죠. 그죠? 1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문. 다음 페이지에, 등록기준지에 영등포의 3번지에 있는 기물순위를 여자에서 남자로 허가한다. 정정 허가 사건이죠. 그리고 효력은요. 효력은 결정을 고지할 때. 그때부터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고지시죠? 결정 고지. 그리고 기존의 법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까지. 그러면 이제 이름도 바꾸겠죠, 같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오면요. 허가 신청하면서 같이 개명까지 같이 하겠죠? 보통? 같이 합니다. 물론 반대로 허가 단계에서 개명 허가 했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이미 사실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이미 다 했잖아. 조회를 쫙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뒤에는 개명에 따른 사실 조회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별 정정 허가를 했을 때는 개명도 허가겠죠. 허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아까 여기 언더라인하고 8조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허가서 가져오면 접수한 시장은 성별란 고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이제 아마 다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 때부터 이제 민지법으로 가겠습니다. 예.